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를 갔지만 대장동은 찾지 않았습니다. 자, 성남시 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 오늘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냥 연설을 하면서 눈시울을 적신 정도가 아니라 펑펑 울면서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진정성 있는 그런 울컥한 것인지 아니면 연기를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이 선거전이 달아오를 때 읍소작전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불리하다는 이유입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분위기가 좋을 때는 후보들은 잘 울지 않습니다. 물론 우연히 순간적으로 울컥할 수는 있지만 오늘 이재명의 눈물은 그런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눈물을 갖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서럽게 울었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남시의 유세에는 그동안 이 유세에는 잘 보이지 않던 한 명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직접 이재명의 성남시 유세장에 등장한 것은 그만큼 이재명이 힘든 상황이다. 지금 민주당의 내부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묻어납니다. 자, 국민의힘도 여의도연구원에서 내부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윤석열 후보의 자신만만한 모습, 이준석의 그런 방송 인터뷰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 여론조사는 상당히 좋은 모양입니다. 이와 별도로 지금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들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이 1위입니다.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이긴 것도 거의 박빙 1, 2%포인트 차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재명의 눈물이 상당히 많은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올라와서 한마디 했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이런 눈물의 공세, 이 국민의힘 선대위는 오늘 상당히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원일이 대변인, SBS에서 있던 원일이 대변인이 오늘 발표한 이 내용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막 감정을 넣어서 감성적으로 접근하는데 그런 발언들이 과연 진정성이 있나? 이런 의심을 가는 충격 과거를 폭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멋들어지게 감성적으로 하는 발언들이 알고 보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의 눈물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이 있나, 악의 눈물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여전히 제가 탈출한 웅덩이 속에서 좌절하고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함께 유세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재명 후보의 눈물, 이 영상이 지금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보면 너무 서럽게 옵니다. 특히 이 형수 욕설 이 해명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장영하 변호사가 가족사 운운하는 이재명 후보의 이 변명은 사실과 다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대별, 날짜별을 보면 이재명의 이 변명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와 별도로 이재명이 그동안 했던 해명들이 하나하나 지금 원희룡 본부장, 원일이 대변인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재명의 눈물이 얼마나 유권자에게 호소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오늘 성남시 상대원 시장을 찾아서 이 과거 자신의 인권 변호사 시절부터 어려웠던 8명 가족이 반지하방 한 켠에 살았다, 이런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다시 불거진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저를 미워하는 이들이 그 형님에게 이재명 쫓아내면 시의회 의장 시켜주겠다고 작업을 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일부러 공무원들에게 그 형님의 연락을 받지 말라고 했더니
어머니를 찾아가더라. 이 가족사를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를 협박하고 뭐 다른 형제 집을 옮겨 다니고, 아무튼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규명해 봐야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돌아가신 이재선 친형, 지금 자꾸만 이재선 씨를 정신병자처럼 몰아가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같은 뭐 녹음 파일 뭐 이런 거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재명 후보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냥 잠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이재명 후보와 앙숙관계, 그리고 좀처럼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이낙연 전 대표, 그렇지만 얼마 전부터 공식 서성에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성남시 상대원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앞서 이낙연 전 대표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위기의 강을 수월하게 건널 수 있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지지를 부탁드린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킨 사람들에게 정부를 맡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외쳤습니다. 그 뒤에 이재명 후보가 올라와서 이렇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자, 어쨌든 상대원 시장을 갔습니다. 대장동은 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원일이 대변인이 참 묘한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진짜 모습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단이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시리즈를 배포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입니다. 이 시리즈 4탄인데 이재명 후보가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남긴 소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018년 1월 이 1987 영화를 본 뒤 인스타그램에 1989년 26살 나이에 미안함과 사명감 하나로 판검사 대신 거리의 변호사가 된 후 내곡동 안기부에 구속된 친구를 위해 매일 접견 투쟁을 하다 독침과 권총으로 위협받았던 일 등의 기억을 회고했습니다. 인권 변호사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침과 권총으로 위협받았다. 내곡동 안기부에 접견 투쟁을 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1989년이면 당시 안기부가 남산에 있었습니다. 내곡동 국가안전계획부가 내곡동으로 이전한 것은 1995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1989년에 내곡동에 접견 투쟁을 했다는 이 말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단은 접견 투쟁을 했다고 했는데 정확한 시기는 언제였는가? 구속된 친구는 누구였나? 접견 신청 기록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원일이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이나 SNS에 남긴 글을 모아보니 사실관계가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최근 출간된 민주주의의 새로운 적, 이재명 작 희대의 포퓰리스트에 이런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는데 이 책을 근거로 이 후보에게 맞다 틀리다 답변을 달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시리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걸 보면 정말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지금 원희룡 본부장도 이야기했지만 이 도대체 혜은이의 노래가 발표되기도 전에 이미 불렀다는 건지, 아무튼 상당히 많은 게 의심이 갑니다. 제3한강교 논란도 있고 김광석 노래 논란도 있고, 아무튼 이재명 후보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설마 아닌지, 그래서 이재명의 눈물이 과연 진짜 눈물인지 아직까지는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